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광주, 전북, 대구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 지구는 14.8도입니다. 아나운서 박능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얼마 전 프로퍼블리카라는 미국의 탐사보도 매체에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25명이 소득세를 얼마나 적게 내고 있는지 이거 폭로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내는 소득세는 0.98%, 또 평소에 그 부자들의 납세 의무를 강조했던 이 워렌 버핏 있죠. 워렌 버핏도 실제 납부한 소득세는 0.1%에 불과했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역시 주식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이 3,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390조 원에 달했지만은 소득세는 3%를 아주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평균 소득세율은 14% 수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억 달러 이상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억만장자 약 700명에게 이른바 억만장자세 부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코로나로 더 극심해진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또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억만장자세에 반대한다면서 자신의 테슬라 주식을 지금 팔기 시작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공정한 세금을 좀 납부해야 한다, 이런 말에 머스크는 어제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샌더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깜빡 잊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안이라는 그 미국의 전기차 업체가 지금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전기차 시장 동향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리비안 이게 제2의 테슬라다. 저는 신생인 기업인 줄 알았는데 신생은 아니네요, 보니까. 네, 신생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이거? 저도 이 리비안을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가 아마 2009년도쯤에 MIT에 좀 천재가 하나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스탠포드 출신들이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렇지. 예. 이제 MIT 슬론에서도 예. 이런 천재들이 있죠. 우리가 뭐 공대로 하면 MIT 굉장히 놀라운 놀라운 학교 아닙니까? 동부의 MIT, 그렇죠. 서부의 스탠포드. 스탠포드죠. 근데 하여튼 당시에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최고의 이제 전기차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라고 나왔던 이제 박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예. 이제 이 로버트 스케린지라는 지금 이제 이 리비안의 CEO인데요. 네. 당시에 워낙 기술이 압도적이었던 게 당시에 테슬라가 이제 2003년도에 세워지고 이 로드스터가 나온 게 2008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차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도 당시에 이제 내놨죠. 그래서 예. 그때부터 관심들이 좀 집중이 됐고요. 이제 스미토모라는 이제 일본의 중공업이 투자를 해서 이 박사가 예. 2009년도에 이제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예. 근데 그때가 잘 기억해 보시면 GM이 예. 당시에 6월달인가 파산했죠. 2009년. 그렇죠. 예, 예. 제 기억에 파산했다고 그때 막 세미나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빅3 무너진다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드를 제외하고 크라이슬러도 무너졌죠. 예. 그래서 미국 빅3 중에 2개가 챕터 11, 즉 파산을 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 신생 자동차 업체로 등장하는 업체들 보면 당시에 아마 미국에 대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아마 이제 이런 박사들이 예. 아마 구국의 신념으로 회사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테슬라도 굉장히 작은 회사였지만 그렇죠.
지금 음모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테슬라를 이 미국 정부가 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중국도 예. 3대장이라고 얘기하는 리오, 샤오펑, 리오토 예. 이런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딱 봤을 때 약간 그 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죠. 그러니까 천군백군 느낌 나요. 저도. 왜냐하면 미국은 테슬라가 일단은 원탑이 됐고 예. 거기에 이번에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을 했죠. 그것도 스펙으로. 전기차 업체죠. 그렇죠. 루시드. 예. 그다음에 이번 리비안. 예. 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강력한 이제 세계의 전기차 업체가 등장을 했고요. 중국 역시도 물론 전통의 BYD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3대장 예. 이제 니오라든지 이제 샤오펑, 이제 리상, 이제 예. 리오토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결국은 굉장히 시장 내에서도 경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근데 하여튼 리비안이 하여튼 그래서 2009년도 세워졌는데 예. 제가 기억나는 2018년도 LA 모터쇼였나요? 그때 지금의 이제 R1이라는 차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R1이라는 게 픽업 트럭. 픽업 트럭입니다. 예, 예. 픽업인데 지금 이제 종류가 이제 두 가지를 차를 내놨어요. 이제 R1T라고 해서 결국 이제 픽업 트럭이 하나 있고요. 예. R1S라고 그래서 이제 SUV 형태로 예. 다 이제 덮여져 있는 바디가. 예. 그 두 개 차종이 나오는데 당시에 제로에서부터 100km까지 순간 가속력이 3초대다라는 픽업 얘기 있었어요. 트럭이? 픽업 트럭이. 3초 만에 100km를 그렇죠. 가는 돌파하는 거죠.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저희가 지금 무슨 내연기관에서 픽업 트럭이 그래. 네, 그렇죠. 그런 차를 내놓으면서 예.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 그때 이제 투자를 결정했던 게 아마존. 아마존이 그때 이제 시가총액 계속 이제 탄탄하게 올라오면서 예. 아마존도 참 얘기하자면 참 긴데 예. 아마존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풀필먼트 즉 창고에서 예, 전부 다 자동 로봇으로 다 해놓고 예, 예. 결국은 전체 이 택배 배송의 53%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이 마지막 고객한테까지 인도하는 어떤 교통 이 부분 물류죠. 예. 거기 제일 비싸다 보니까 예. 야 여기를 어떻게 좀 자동화할 수 없냐. 예. 그래서 지금 원래 디젤차로 가득 차 있던 예. 자기들의 트럭들. 물류 트럭, 예. 밴 형태의 트럭 예. 다 지금 포드의 밴을 쓰고 있거든요. 예.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고 예. 궁극적으로는 로봇으로 배송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 그때 바로 이 리비안이라는 녀석이 탁 튀어나오죠.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당시에 7억 달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200억 달러 가까이 이제 가치가 올라갔는데 예. 처음에 그 7억 달러가 마중물이 돼서 지금 아마존이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게 아마존이고요.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포드도 예. 휘청휘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야 전기차를 우리가 직접 만들긴 여력이 없다. 예. 그래서 이 훌륭한 리비안이라는 차가 나오자마자 예. 당시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 F 시리즈를 너희하고 같이 만들고 싶다. 근데 미국에서 포드 F 시리즈는 어마어마한 위상이거든요. 그렇죠. F150 뭐 이런 거 F150은 많이. 지금 뭐 이 계속 1위입니다. 예. 부동의 1위죠. 그렇죠. 야 그거를 이 신생 리비안하고 같이 만들겠다고 해서 굉장히 당시에는 시끄러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약간 포드가 살아나고 나서부터는 링컨 정도 협의하겠다. 예. 뭐 정도로 약간 좀 꼬리를 낮춘 편인데요. 하여튼 이 리비안을 볼 때 지금도 이 굉장히 높은 이 시장 가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의 존재입니다. 뭐 요거는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그러게요.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차가 아까 얘기했던 R1이라는 차가 도대체 그러면 MIT 이 박사 출신의 예. 그 MIT 슬론 이제 오토모티브 랩이라서 거기 예. 박사 출신인데 2009년도에 회사 설립한 때가 박사 학위를 받은 때입니다. 예. 받자마자 공격적으로 회사를 만들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차가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요. 쿼드 모터라 그래서 모터를 4개를 바퀴 하나씩 다 달아요. 그래서 차가 360도 제자리에서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4륜이 독립돼 있죠. 그래서 360도 터닝이 가능하고요. 예. 당시에 나왔던 차가 자그마치 643km 항속거리를 자랑했어요. 당시에. 근데 물론 이제 양산을 하면서 조금 제가 스펙이 좀 낮아졌습니다. 아마 예. 안정성이라든지 대량 생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하여튼 뭐 엄청난 예. 센세이션이었고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반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가 승용 위주로 접근을 했다면 미국은 라이트 트럭 즉 경트럭 비중이 70% 넘는 경트럭의 제국이거든요. 미국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트럭, 그러니까 픽업이라든지 SUV를 처음부터 이제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갖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사이버 트럭,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얘기를 하면서 예. 조금 이제 경쟁 구도가 됐습니다만은
처음부터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건 센세이션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전기차 업체가 너무 많아서 아마 듣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청자분들 아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싶으실 텐데요. 예. 중국은 전기차 업체가 480개입니다. 제대로 된 차업체예요, 그거는? 근데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골프 카트를 만드는 업체에서부터 뭐 대형차를 만들 때까지 전부 다 합쳐서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미국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 뭐 최근에 공매도 논란이 있었던 로즈타운 같은 회사도 그렇고요. 예. 테슬라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던 피스커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일단 들어갔다가 죽기도 하고 합병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데 예. 특징 중에 굉장히 큰 거 하나가 테슬라도 도요타와 GM의 합작 공장이었던 이제 누미 공장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컸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일리노이에는 미쓰비시 공장 약 예. 20만 대 정도 생산 캐파가 있었던 예. 미쓰비시 공장을 인수해서 이제 15만 대짜리 전기차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미쓰비시는 자동차 생산 라인이 아닐 텐데 그게 가능한가 보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미쓰비시가 미쓰비시도 자동차를 하죠. 하지. 그럼요. 자동차는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15만 대라는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또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이 리비안이 얘기가 나왔을 때 배터리 그럼 누구 거 쓸 거니라는 부분에서 삼성 SDI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업체들도 좀 인발구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 배터리를 쓰나 보죠? 그렇죠. 리비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뭐 제2의 테슬라의 후보가 뭐 루시드도 있고 그다음 리비안도 있지만 일단 그 특징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아마존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뭐 테슬라가 지금 뭐 1트릴리언 즉 1조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아마 2,600조쯤 될 거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 혼자서 지금 1,200조 정도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크기인데요. 예. 테슬라가 지금 이제 1트릴리언이 넘었지만 리비안이 지금 상장한 지가 별로 안 됐죠. 근데 지난주 10일에 네, 그렇죠. 66%가 올라가지고 지금 아마 1,100억 달러가 넘는 것 같습니다. 1,100억 달러 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제 100 한 20, 30조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거기가 지금 리비안은 픽업 트럭만 생산하는데 하루에 2대밖에 생산을 안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거품이 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니콜라 모터스가 처음에 거품이 꼈는데 정말 차 한 대도 안 만들고 나서 그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양산에 들어갔다. 즉 설비가 깔리고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도 처음에 그 이제 이 도요타 공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생산까지는 좀 구체화돼 있었죠. 왜냐하면 양산을 안 해본 업체가 이 양산이라는 이 허들을 넘기 참 어렵습니다. 다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해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은 많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어려움을 겪은 마이튼 같은 업체가 있거든요. 마이튼이 이제 중국 업체인데 BMW에서 뭐 사장이 오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 출신도 굉장히 많이 갖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양산은 실패했죠. 이번에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튼이 늘 CS를 가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기자들 상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회사로 유명한데 결국 넘어졌거든요. 돈은 엄청나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럼 리비안은 왜 이렇게 주가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픽업 트럭만 생산하는데? 그 말씀 좀 드릴게요. 테슬라가 지금 1조 달러가 넘었을 때 과연 전기차만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네, 제가 계속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의 큰 변화는 4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커넥티비티, 즉 초연결,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S가 쉐어홀드니까 공유에 대한 모빌리티 플랫폼이 있니? 이제 이 부분하고 마지막이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즉 전동화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난번에 AI 데이 때도 제가 아마 그날 와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AI 데이는 대부분 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리비안은 지금 봤을 때 자율주행 냄새는 별로 안 나요. 그렇죠. 즉 전기차만 하겠다는 건데 아마존이 그동안 M&A를 했던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몸통이 필요했습니다. 아마존은. 왜냐하면 죽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죽스는 미국의 자율주행 쪽에서는 10등 안에 드는 굉장히 대단한 업체예요. 그리고 또 오로라라는 업체에도 아마존이 투자를 했죠. AI. 그렇죠. 오로라는 이제 자율주행만 하는 업체고요. 크리스 썸슨이라고 구글의 웨이모를 총괄했던 양반이 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키바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류 창고에 있는 AGV, AMR 같은 것도 자동화하는 로봇도 가지고 있지만 예. 죽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로라라는 정말 훌륭한 회사죠. 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도 좀 투자를 해놨습니다. 예. 이 오로라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놨는데 이 오로라가 최근에 우버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우버 ATG를 통째로 사왔어요. 예. 자, 그러니까 아마존과 연계가 돼 있는 자율주행 기업이 죽스, 우버 ATG, 그다음에 오로라. 즉 미국 내에서도 가장 훌륭한 업체 세 개가 아마존과 연관을 갖고 있죠. 다 배송을 자율주행으로 그냥 하겠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테슬라는 스스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양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자율주행에서 결정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과 계속 이 밀월 관계를 유지한다면 예. 결국은 이 리비안의 결국 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들이 접목될 거라고 믿는 거죠. 예. 실제로 기업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존 즉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과 리비안이 같이 이 힘을 합친다면 야, 이 테슬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조금 더 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예. 테슬라가 아까 얘기했던 커넥티비티 즉 초연결해서 예. 전 지구적으로 만약에 테슬라 차를 쫙 깔아버렸다 예. 했을 때 데이터를 쭉쭉 빨아서 그렇죠. 예. 결국 미국에 있는 도조라는 컴퓨터의 클라우드에 다 이 데이터를 예. 모아야 될 텐데 예. 그 통신 시스템이 전 세계 다 다른데 어떻게 할래?라는 부분에서 이 결국 이제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여튼 다 모으고 있어요 데이터를. 데이터를 모으는데 네. 그걸 저궤도 위성을 예. 4만 개를 깔겠다는 거 전 지구에. 그래서 예. 아프리카에 예를 들면 테슬라의 2만 5천 불짜리 모델 2를 판다 하더라도 예. 아프리카에서부터 데이터를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도로 환경, 뭐 교통 신호 체계 이런 걸 다 이제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예, 예. 슈퍼컴퓨터에다 데이터를 모아야 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만 5천 불짜리 차를 앞으로 쫙 깔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아마존도 역시 카이퍼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일론 머스크하고 베조스하고 이제 결국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위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하고 리비안하고 보게 되면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테슬라는 가지고 있는데 리비안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아마존하고 이게 결국 결합만 되면 사실 리비안이 갖추지 못한 많은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마 이 투자들이 많은 점수를 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죠. 예.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이 원화 기준으로 이 40조대의 시가총액인데 지금 이미 뭐 이 100조를 훨씬 넘었다는 거는 예.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천군 백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국에 있는 그 3대장도 지금 대수를 가지고 이 정도 주가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미국과 예. 중국이 결국은 기업도 기업이지만 기술들이 다 접목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예. 결국 천군 백군에 어마어마하게 응원을 해주는 뭐 그런 형국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마존이 뒤에 있기 때문에 리비안이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에서 이렇게 그 하루에 2대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리비안 자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로백 그러니까 100km까지 갔는데 3초밖에 안 걸리는 그 리비안 자체 그 퍼포먼스 그 기술력 예. 플러스 아마존이 갖고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그 연결 초연결 위성을 예. 통한 이런 인프라들이 다 합쳐지면은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투자들이 있다는 거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럴듯한데요. 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이 아마존이 야 10만 대 차는 내가 무조건 살게. 리비안 차를 그 트럭을 네, 그건 처음부터 투자할 때부터 아예 그냥 호언장담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 이 CEO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순히 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매 목록에서 결국은 리비안에 있는 전기차로 예. 우리 아마존에 있는 모든 배송 트럭을 다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IPO를 하면서 우리나라 돈은 한 10조 정도의 현금이 유입됐어요. 기업 공개하면서. 그렇죠. 예. 그 10조라는 돈은 실제 양산을 할 때 필요한 돈이고요. 예. 제가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1조가 30만 대짜리 공장을 만들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0조면 300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테슬라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말씀드렸지만 부품이 원래 한 3만 개 정도 내연기관에 필요한 부품이 예. 11,000개 정도가 사라지고 2만 개가 좀 안 되는 부품으로 구성되는 게 전기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 서프라이 체인의 규모도 작아져요. 예. 자,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보면 자동차가 이 프레스, 즉 철판을 이제 결국은 이제 찍어서 결국은 용접을 하거나 이런 공정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기가 캐스팅이라고 부르는 쉽게 한 7, 80개 되는 이 파트를 한 방에 그냥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내는 혁신적 기술을 선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로 그렇게 되면 바로 제가 봐도 한 7, 80개 정도 부품이 하나로 압축이 된다면 예. 사실 공정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이 계속 빌드업되는 과정에서 이 리비안 같은 회사가 앞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상당히 만회하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이 좀 우리하고 다른 거는 한국은 일단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가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지. 그렇지만 미국 같은 자본시장에서는 샐러리에 따라서 굉장히 이동이 잦거든요. 그래서 리비안에도 테슬라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익힌 인력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하고요. 그래서 아마 양산에 대해서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도 지금 생겼지만 예. 결국은 기술 수준이 또 테슬라가 처음 시작했던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생산 공정에서도요.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아니라 밑에 팔렛 하나를 그냥 다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는 다임러도 팩토리 56라는 스마트 팩토리를 보여줬지만 공장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 예. 아마 그런 기술들을 돈 주고 사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기 참 편해진 시대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 지금까지 수요 뭐 다 그랬지만 삼성 SDI가 일리노이에다 공장 지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아마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지 그러니까 않으면 리비안 공장 그렇죠. 들어서는데. 리비안 근처를 일단 아마 배터리 예. 공장이 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산 배터리가 아니게 되면 이번에 아마 이 그렇죠. 법도 통과를 할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미국 내 생산하는 배터리 쪽에만 보조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서프라이 체인도 처음에 테슬라가 올라올 때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환경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테슬라 주식을 사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리비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라는 게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게 전기차 자체로서의 어떤 퍼포먼스나 성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율주행 능력 또 데이터를 계속 지금 어쨌든 지금 몇 년간 전 세계를 하여튼 많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흡수해서 그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리비안이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테슬라가 너무 앞서가 있어서 이게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약간 들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아마존의 존재가 사실 그 우려를 사실 불식시키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아마존. 왜냐하면 도조 컴퓨터를 테슬라가 만들었지만 예. 아마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졌을까요? AWS입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AWS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가 또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AWS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을 단순히 이커머스 회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어마어마한 첨단 기업이거든요. 아마존이. 예. 특히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하는 쉽게 말하면 AI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 다 넘사벽들이죠. 그래서 리비안이 근데 과연 아마존하고 그렇게 결탁이 되고 서로 제가 어깨동무를 하고 갈지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뭐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에 로즈타운이라는 회사가 공매도에 시달리면서 결국 넘어졌어요. 예. 이게 보니까 니네 10만 대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공매도 페이퍼가 나왔는데 주가가 거의 70% 이상 박살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은 뭐 재미를 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봐도 철퇴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이라도 이런 이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리비안하고 또 많이 또 어떻게 보면 확 올라왔다가 사라져 있는 많은 기업들 하고의 차이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지금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110조가 넘어가고 예. 그다음 당기 순이익이 뭐 6조, 7조, 뭐 많이 벌 때는 8조까지도 버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40조대인데 지금 차를 뭐 하루에 2대 만드는 회사가
뭐 이 정도 100조가 훨씬 예.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봐도 아주 큰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쿠팡을 아마존의 성공 사례를 보고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비싼 밸류에이션을 줬듯이 예. 테슬라의 어떤 성장 과정, 즉 10년 동안 적자가 났던 걸 다 지켜봤고 예. 테슬라는 사실 스스로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걸 믿고 지켜봐줬던 게 페이팔 마피아들, 즉 쉽게 말하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이었거든요. 벤처 캐피탈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는 사실은 다 떠났어요. 예.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때 믿음을 지켰던 이 벤처 캐피탈들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학습 효과가 예. 지금 루시드 모터스나 아니면 리비안에 투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있지 않았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렇지. 밸류에이션이죠. 예. 근데 저희가 이 증권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이 멀티플, 즉 고 PR에 사서 저 PR에 팔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모가 이제 결국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싸지죠. 그렇겠죠. 근데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보통 우리가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시오라고 PSR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뭐 어려운 얘기 한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매출액 대비 몇 배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누가 매출액 대비로 밸류에이션을 합니까? 그렇지. 예. 근데 보통 스타트업들은 예. 처음에 이제 고사리 손으로 막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매출액이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말이 안 되지. 그 니네 매출액이 몇 배 줄게. 예.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이 통용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 IPO, 즉 상장을 하고 나서는 달라져야 되는데 요즘 이제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린 데다가 예. 저는 관성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원래 스타트업일 때, 즉 상장 전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주식시장 상장되고 나서는 주식시장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그렇게 안 하고 스타트업일 때처럼 예를 들면 증자를 하는데 10조 증자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예. 그럼 보통 이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폭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주식이 증자- 희석이 되니까. 희석이 되니까. 많아지니까. 근데 축제 분위기인 겁니다. 현금 유입 뺐으니까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원들이 전통적인 월스트리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게. 그래서 이 리비안 같은 경우도 예. 테슬라를 따라간다는 게 뭐 다만 뭐 어떤 기업의 기술 같은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투자자들의 문화나 예.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많이 비슷한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얘기예요. 많이 부러운데요.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 예. 제가 그 리비안이 이렇게 그 대성공을 한 뒤에 아마존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예. 보면은 이거 여기뿐만이 아니고 애플도 기다리고 있고 구글도 기다리고 있고 뭐 다른 IT 빅테크 업체들도 다 지금 너도나도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리비안의 성공을 다 뛰어들 거 아닙니까? 이미 뛰어들었죠.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가 아마 지난 회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다가 아마 저희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 전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예. 이 병참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크게 지류가 세 가지입니다. 예. 전통 자동차 기업들. 예. 이제는 수성을 해야 되죠. 그렇지. 예.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2위가 도요다가 지금 2,975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한 350조, 360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350조 대비해서 지금 테슬라가 거의 3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통의 도요다가 사실은 도요다 뱅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고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도요다가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폭스바겐이 1,07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가 안 되네. 리비안보다도 뒤에 있죠. 예. 폭스바겐 그룹은 잘 아시겠지만 1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결국 독일의 자동차 제국의 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게 폭스바겐인데 예. 여기보다 리비안이 더 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업체는 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이게 뭐 아쉬운 건지 아니면 한국도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정책 입안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도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블룸버그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2040년대까지 자동차가 몇 대 정도 팔릴까라는 예측에서요. 9,700만 대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에 이미 9,400만 대 정도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예. 2040년대가 되면 보통 인도나 중국이 자동차를 막 사기 시작하면서
1억 3천만 대, 1억 4천만 대가 될 줄 알았거든요. 예. 자동차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연간 판매량이. 예. 그러면 2017년도 9,400만 대에서 2040년도 9,700만 대라는 얘기는 자동차의 증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는 고정돼 있는데 예. 플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시장 100%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은 전통 자동차 업체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빼앗길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통 자동차 업체 시장을 교란시키고 일단 계속 침투해 오는 세력이 누구냐? 테슬라가 2030년도에 2천만 대를 만들겠대요. 근데 2천만 대면 9,700만 대분의 2천만 대죠. 그죠? 예. 지금 마치 시가총액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전체 자동차 업체 50개를 다 합쳐보니까요. 2.54조 달러요. 2조 5,400억 달러입니다. 예. 그중에 지금 1,000조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가 테슬라니까 진짜 그 정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테슬라,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드렸던 루시드, 예. 리비안, 거기다가 뭐 중국 3대장도 마찬가지, BYD가 지금 시가총액이 3위예요. 거기다 바로 다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의 결국 전기차 업체죠. 근데 예. 우리가 BYD 하게 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 첨단 냄새는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배터리 기업이니까요. 나지.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만 가지고 이 정도 올라온 겁니다. 예. 이 BYD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니오나 샤오펑이나 리상은 전부 다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어마어마한 후원자들이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빅테크 뒤에 있구만요.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했고요. 예. 기술도 화웨이 같은 경우는 커넥티비티 즉 이 초연결은 다 내가 예. 담당해 줄게라고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을 중국 다 힘을 모아서 해보자, 이게 사실 중국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예.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 랭킹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테크 위주의 기업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움직임 하나가 애플 자동차 말씀 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OEM, 예. ODM, 그다음 OES라는 용어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이게 예. 뭐냐면 일단 생산만 네가 맡아라 하는 게 OEM이고요. 네. 설계까지 네가 맡아라가 ODM이에요. 대신에 부분 파트는 네가 다 책임져가 OES입니다. 이게 서플라이어입니다. S가. 예. 오리지널 예. 이퀴먼트 서플라이어라 그래서요. 예. 예를 들면 밑둥은 네가 다 만들어 와. 핸들부는 네가 다 갖고 와. 바디는 네가 만들어서 그거 갖다 붙이는 겁니다. 대신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플랫폼 이런 것들은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진입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 자동차 업체 중에 예. 이 시장을 수성을 못하거나 미래를 조금만 이제 나가는 것들이 더디게 되면 바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가총액 밑에 보면 르노 같은 경우는 지금 88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르노가.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도. 예. 그다음에 일본도 그 수많은 저희가 세컨티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스즈키라든지 아니면 마스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에서 존재가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전통적인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라 하더라도 자동차인데 그야말로 안전할 때 서야 되고 달릴 때 빨리 달려야 되고 그런 건데 그거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암만 그 전장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인데 그래도 이게 상대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오히려 전통차 업체들이 지금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 기술을 결국은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이 결국은 자동차 업체 부가가치 핵심은 엔진과 트랜스미션으로 불리우는 파워트레인에 있었거든요. 야, 기존에는. 그렇죠. 나머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우리가 자동차 승차감이 좋다. 예. 뭐 롤링이 많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는 부품업체들이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처음부터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예. 뭐 빌스타인이라든지 브렘보 같은 포르쉐에 붙었던 최고의 부품들이 처음부터 들어가요. 예. 그래서 부품사들은 사실 이제 어떤 완성차 업체가 되든 간에 사실 많이 팔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품사들이 아까 이제 OES도 같은 개념입니다. 예. 형님, 제가 이쪽 부분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는 상당히 만들기가 좀 편하다. 다만 예. 전기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다 굉장히 하이 퀄러티로 수렴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 뭐 리튬 이온이냐 네. 아니면 이 부분이 나중에 뭐 리튬 메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전고체가 되든지 혁신적인 배터리가 바뀔 때마다 큰 제와도 이 시장
이 참여자들의 순위가 바뀔 개연성이 있는 거지 아마 대부분 기술은 수렴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핵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자율주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최고인 업체가 아마 앞으로 이 헤게모니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데이터를 1년에 50억에서 60억 마일 정도를 미친 듯이 제가 보기엔 모으고 있고 예. 지금 지금 올해만 해도 뭐 80만 대 정도 수준이지만 이번 12월 달에 텍사스하고 베를린의 공장이 둘 다 오픈을 합니다. 각각 예. 50만 대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공시한 거는 우리 105만 대 캐파는 이미 갖췄어. 그래서 3분기 때 24만 대를 만들었어. 예. 했기 때문에 100만 대를 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구나까지는 검증이 됐어요. 예. 근데 12월 달에 오픈하는 이 2개 공장이 각각 50만 대이기 때문에 205만 대까지는 일단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2030년도에 하겠다는 2천만 대 이제는 10% 정도는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음.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이 그룹이 이번에 올해 뭐 이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고 뭐 중국이 좀 이제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740만 대였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번에 반도체 수급 때문에 이 700만 대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대인데 이제 테슬라 200만 대까지 올라온다면 지금까지 체급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고 봤는데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전통자동차 업체는 굉장히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200만 대가 전 세계에서 모을 데이터량이 예. 지금까지 깔려 있는 150만 대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툭툭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2023년도 발표를 했던 모델 2는 2만 5천 불짜리 차예요. 아주 싼 차. 근데 이 차가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오는 최측방, 최전방. 아. 전방 우리 이제 장기를 따지면 쫄이죠, 쫄. 쫄들이 나가가지고 데이터를 막 모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그 돈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앞으로 그 미래 그 자동차 산업은 어쨌든 그 퍼포먼스 이런 것도 좋지만은 하여튼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잘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테슬라가 거기 뭐 넘사벽 아닙니까? 넘사벽이죠. 실제 데이터들을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수집해서 그거로 다 계속 개발시키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애플이나 구글이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이 두뇌에 해당하는 그 OS만 갖고 뭐 삼성전자에서 뭐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든 뭐 어디가 만들든 그 두뇌만 이제 파는 것처럼 테슬라나 이 아마존 같은 데서 그것만 이렇게 현대자동차에 니들 그럼 자동차 만들어 그럼 우리가 그거는 돈 주면 우리가 넘겨줄게 팔게 이렇게 할 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애플이 예. 전 세계 자동차를 한 번씩 다 찔러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레거시 전통도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훌륭한 차야라는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차들이 예. 사실 애플이 그렇게 찔렀을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존심도 있고요. 예. 야, 그러면 내가 하청 기지로 전락하냐.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만큼 좀 돈이라도 되면 예. 그래 내 건 내 거대로 만들고 애플에 이 정도 주면 규모 경제가 나오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예. 애플이 아마 조건 자체가 굉장히 아마 터프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폭스콘 대만에서 결국 애플의 스마트폰을 제조하던 예. 폭스콘의 행보가 요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전기차 만든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폭스콘이 최근에 나오는 전략이 아까 예. 말씀드렸던 이제 ODM 형태가 될 겁니다. 설계 내가 다 하고 MIH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MIH 플랫폼을 나는 많이 팔면 팔수록 좋다. 예.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뭐 태국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슨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야 내가 차 만들어줄게. 아니면 우리 플랫폼 줄 테니까 여기다 바디만 얹으면 차가 돼. 예. 그런 식의 ODM 형태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고요. 예. 아까 제가 공매도 때문에 무너졌던 회사 로즈타운 말씀드렸죠. 예. 로즈타운 공장을 결국 폭스콘이 인수를 해서 차를 만들겠답니다. 미국에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MIH 플랫폼을 만드는데 결국 이 들어갔던 업체들의 파트너들을 보면 정말 후덜덜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모터를 제일 잘 만드는 나이덱 일본 전산이죠. 예. 나이덱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 S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자율주행 쪽에 있는 플랫폼도 중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폭스콘이 애플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결국은 자동차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전부 다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애플하고 같이 안 해라는 게
또 잠재적 경쟁자를 키우기 싫은 예. 아마 기존 업체들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갑자기 폭스콘 같은 데가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자동차도 같이 하자. 예.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애플이 결국 계속해서 이제 파트너를 못 찾는다면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산업이 진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애플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기차 업체가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도대체 왜 2024년도에 애플이 차를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저는 그게 자율주행의 어떤 타임테이블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만 돌아다니는 거는 내연기관이냐 전기차냐의 어떤 그 핵심적인 파워트레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존 예. 자동차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예. 근데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요.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붙는 모든 소프트웨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이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은 비용이 스펜딩 되는 아까 얘기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같은 경우도 그냥 반장님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가 도로에 운전을 할 때 옆을 딱 지켜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죠. 오토바이. 택배하는 오토바이 많이 보이죠. 예. 그다음에 트럭들 뭐 요즘 예. 쿠팡이라든지 뭐 쓱닷컴이라든지 뭐 많은 뭐 롯데라든지 이렇게 막 보면 다 1톤 트럭들 예. 대부분 다 택배거든요. 예. 근데 보면 자율주행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승용차는 운전자 대신에 그냥 자동으로 운전하면 되지만 택배라든지 이렇게 로지스틱스 물류 쪽은 어떻게 될까요? 물류는 많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렇지. 상차하차 물건을 예. 상차하차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로봇이 끌어내나? 그렇죠. 로봇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로봇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승용 사업부는 그냥 운전 자동으로 하면 되지만 상용 사업부는 자율주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 물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짝을 지어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요타 이팔레트 마이크로 팔레트 짝, 예. 그다음에 EV6, 이 GM도 당시 이제 그 전기 이제 자율주행 트럭하고 이제 EP1이라는 로봇하고 같이 나왔었죠. 그때 CS2021에 예. 전부 다 로봇하고 페어로 나오고 다이내믹 밴드 포드에 거기다가 이제 에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1이라는 로봇이 같이 페어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현대도 아마 PBV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하고 아마 페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자동차 업체들이 다 로봇에 신경 쓰냐면 이놈의 로지스틱스를 예. 자율주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로봇을 하나 껴서 넣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 될 거고 아까 아마존 말씀드릴 때 잠깐 그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생각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라는 게 승용 상용으로 두 개로 크게 카테고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예. 이커머스를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상용 쪽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존도 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죠.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그 본부장님 나오시면 항상 제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좀 이렇게 굉장히 먹구름이 막 드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하고 이게 되겠느냐라는 그 우려가 좀 들긴 드는데 어쨌든 우리 그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이 전기차 이제 글로벌 대전이 이제 문이 열린 거잖아요. 경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어떤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세계 1위 자동차 업체가 폭스바겐하고 도요타입니다. 이게 예. 1000만 대를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대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제로에서 예. 향후에 이제 2035년, 2040년도가 되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우리 주식시장에서만 놓고 보면 1000만 대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한 대도 못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예. 즉 0대가 결국 1000만 대를 다 EV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는 결국 죽어가는 게 뭐겠죠? 내연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투자자들 눈에는 야 1000만 대짜리 자동차 업체야라는 얘기는 예. 야 1000만 대가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예. 지금 하루에 2대 만드는 리비안 입장에서는 야 2대 만들다가 이제 2만 대, 20만 대, 200만 대가 될 거 아니야는 예.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좌초 자산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당장은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는 자산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거는 부채의 항목이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구조조정이라든지 크게 바꿀 때는 돈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 비용을 수반한 변화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냐면 한국의 지금 자동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우리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에 예. 한국 제조업의 13.6%가 자동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전후방 연관 산업, 뭐 주유소, 세차장 아니면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더 크죠. 예. 그리고 지금 고용의 11.8%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생산에 그렇죠. 부가가치만 예, 쭉 예. 누적했을 때 죽으면 안 돼요. 예. 한국 자동차는 반드시 서바이벌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900만 대 이상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오닉 5 그다음에 EV6 같은 차들이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5, 6% 정도의 차는 내연기관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제 판단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렇지. 결국 옵니다. 예. 그러면 직면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없습니다. 예. 결국 직면해야 됩니다. 빨리. 예. 그래서 부품차도 고통스러울 거고 예. 완성차도 고통스럽겠지만 기왕 올 거 지금 빨리 안 바꾸면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이 실물 즉 현실의 그림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림자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 같은 업체가 뭐 100조 이상의 가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빨리 저희가 기왕 맞을 거면 더 빨리 나가야 된다. 현실과 좀 직면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리비안이나 뭐 루시드나 테슬라 말씀드릴 때도 한국 부품 업체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어요. 예. 리비안에도 삼성 SDI 만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 현대가 지금 보면 시트 전부 다 현대가 납품합니다. 예. 리비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국 업체들이 끼어 있어요. 아까 이름이 생각난 현대 트랜시스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현대자동차의 계열사가 지금 시트를 납품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인벌브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율주행 기술, 배터리 기술, 그다음에 센서 기술 한국이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아마존의 서포트를 받는 그다음에 중국의 테크자이언트들의 서포트를 받는 중국 기업들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예. 한국도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LG, SK, 뭐 카카오, 뭐 그다음에 이 네이버 예. 전부 다 훌륭한 업체들입니다. 이른바 어벤져스를 만들어야 된다. 어벤져스죠. 그렇죠. 네. 어벤져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마 나중에는 이 자동차를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서 이건 되게 혼탁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좀 걱정하시고요. 일단은 살고 보자. 서로 경쟁하지 말고. 경쟁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합니다. 나중에는. 예. 하지만 중국은 400개가 넘는 업체가 뛰어들었고 예. 미국도 지금 아수라장이죠. 뭐 테슬라 출신들이 다 나가가지고 또 회사를 창립하고. 근데 이거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나 새로운 어떤 이 디바이스들이 태동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예. 일단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해서 시장 점유율을 예. 저는 수성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디벨로퍼 컨퍼런스라는 걸 처음 열었어요. HMG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해서 예. 현대자동차에서 AI, 로봇, 그다음에 뭐 우리 자율주행에 관련된 센서 이런 것들을 3일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 거의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숨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의 기술을 이번에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김없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런 행사가 있었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도 손 못 봤는데. 그러니까 뭐 AI 데이는 그렇게 집중해도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이런 뭐 굉장히 테슬라 AI 데이는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 현대자동차의 어떤 이제 디벨로퍼들의 어떤 그것들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고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하고 또 이 기술자들을 그동안 많이 모았구나. 예. 한편은 또 안도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과 LG도 그동안 자동차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예, 예. 이게 좀 머리를 맞댄다 그러면 한국도 사실은 이 혁신 지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냥 전통 자동차 업체 중에 시가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아직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다른 건 제가 다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정짓는 건 자율주행,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건 지금 테슬라를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현대자동차가 차라리 그래서 제가 아까 했지만 약간 비겁하긴 하지만은 그건 차라리 그냥 사서 탑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기술들을 넘을 수가 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일단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늘 욕하시더라고요. 다. 뭐 국뽕에 취한 거 아니 그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지금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가 1년에 한 180만 대 정도 봤을 때 한 70%가 현대기아차입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통합지역이라는 게 아마 내년부터 아마 제네시스나 아니면 아이오닉에서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쌍방향 통신이 되는 지금 이제 플랫폼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봐야 보낼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서부터는
데이터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고 예.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러면 어느 시기인가 대한민국에 팔리는 자동차의 70%가 예. 한꺼번에 양방향 통신이 되는 플랫폼으로 다 바뀌겠죠. 그때는 아마 데이터 모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기술을 토대로 왜냐하면 이번에 AI 데이터 테슬라도 미국에서만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50개국에서 데이터 모으고 있지만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예. 이처럼 예. 이 알고리즘을 한국에서만 완벽하게 완성하면 우리가 수출되는 플랫폼에도 그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하여튼 그 본부장님 꼭 다시 오셔갖고 2022년 내년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한국 경제에서 그 다시 한번 꼭 좀 전망 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